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장의 짜임과 구조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문장의 종류입니다. 문장은 크게 홑 문장과 겹 문장으로 나누어집니다. 가의 홑 문장 보겠습니다. 자, 홑 문장이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꽃이 예쁘다 라는 문장에서는 주어 꽃과 서술어 예쁘다의 대응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므로 혼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겹문장 보겠습니다. 겹문장은 혼문장과 달리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는 문장입니다. 예 보면 봄이 가고 여름이 온다 해서 주어 봄과 서술어 가다. 그 다음에 또 주어 여름과 서술어 오다가 각각 대응하며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하는데요. 겹문장은 또 크게 두 종류로 나누면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어진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입니다. 대등하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둘 이상의 혼문장이 대등하게 연결된 문장을 말합니다. 연결 어미 등을 통해서 두 개의 혼문장이 결합이 되는데요. 의미 관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열입니다. 나열의 연결 어미는 고 또는 며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하늘은 높다와 바람은 시원하다가 결합된 하늘은 높고 바람은 시원하다가 있습니다. 다음 대조입니다. 대조는 연결어미 나 또는 지만을 사용합니다. 예문을 보면 어제는 맑았지만 오늘은 흐리다 라고 중간에 연결어미가 사용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의미는 서로 반대됩니다. 대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선택입니다. 선택은 이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지요. 연결어미에는 거나나 든지가 있습니다. 예문을 보면 짜장면을 먹거나 짬뽕을 먹어라와 같이 짜장면과 짬뽕 중에 선택하는 상황이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나열, 대조, 선택의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연결 어미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세요. 자,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의 특징입니다. 첫째, 앞문장과 뒷문장의 순서를 바꾸어도 의미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아래 예에 나와 있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자, 앞뒤 문장을 바꾸어 볼까요? 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입니다. 형태가 바뀌긴 했지만 의미상의 차이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문장의 서술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이어진 문장의 종류 보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입니다. 둘 이상의 혼문장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이고요.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마찬가지로 연결 어미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의미 관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입니다. 연결 어미 아, 서 또는 니를 사용하고요. 예문 보면 비가 내려서, 그러니까 비가 내린 원인으로 길이 미끄럽다 라고 쓰여 있고요. 두 번째 조건입니다. 면 또는 거든을 사용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는 조건을 갖추면 결과가 좋다라는 뜻이지요. 자, 세 번째 목적입니다. 목적의 연결 어미는 러와 려고가 있습니다. 자, 예문 봅니다. 해돋이를 보려고 일찍 일어났다. 해돋이를 보려는 목적으로 일찍 일어났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양보입니다. 뭐뭐 리을지라도 등이 주로 사용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비가 올지라도 외출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마지막 배경입니다. 배경에 사용되는 연결 어미는 는대로 자, 보면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부르셨다는 내용입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는 원인, 조건, 목적, 양보, 배경 등이 있습니다. 자, 각각의 연결어미 잘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앞문장과 뒷문장의 의미를 바꾸면 의미가 통하지 않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앞뒤를 바꿔봅니다. 그럼 이제 바늘이 되면 무쇠도 간다라는 새로운 문장이 나오는데요. 이 경우에는 예시로 나와 있던 문장과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또 의미가 통하지 않고요. 자, 이렇듯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뒤를 바꿀 수가 없다. 두 번째,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는 달리 앞문장과 뒷문장의 서술어가 같더라도 서술어를 생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해서 두 개 다 이제 서술어가 없다기 때문에 둘 중 하나를 생략해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걸 생략하면 국민이 국가도 없다 라고 해서 원래 있던 문장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자, 이어진 문장을 마무리하고 아는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견문장에서 아는 문장이란 다른 혼문장을 자신의 문장 성분으로 안고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혼문장을 우리가 안긴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견문장의 종류를 쓰라고 하면 아는 문장을 쓰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안겨 있는 문장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안에 있는 혼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긴 문장의 종류로는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명사절이란 문장에서 이제 명사의 역할, 주어, 목적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요. 만드는 방법은 명사형 어미, 기나 음을 붙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보면, 자, 이 문장, 나는 기다리다, 그가 오다라는 두 번의 주술 관계가 나타나는 견문장인데요. 자, 하나가 안겨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기라는 명사형 어미를 사용하면서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명사형 어미의 사용과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이제 밑줄은 그가 오기는 명사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관형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자, 관형절이란 문장에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관형사형 어미에는 은는, 을, 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사용하는 이유, 이 관형사형 어미를 통해 시제, 과거, 현재, 미래, 회상 등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이제 동사의 경우 보면, 자, 먼저 예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이다와 내가 읽는다 라는 두 번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는 견문장입니다. 자, 이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읽은, 읽는, 읽을, 읽더니 있죠. 자, 그래서 내가 읽은 책은 과거, 그리고 읽는 책은 현재, 읽을 책은 미래, 읽던 책은 회상을 표현합니다. 세 번째, 부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부사절은 문장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부사절을 만드는 부사형 어미에는 개와 도로, 그리고 부사파 생접사, 이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고구마가 구워지다, 군침이 돌다 라는 두 번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는 견문장이고요. 여기에서는 부사형 어미 개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서술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서술절은 문장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데요. 자, 서술절 같은 경우에는 한눈에 그 견문장의 형태가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견문장이 되는지 보면 먼저 누나는 키가 크다 해서 서술어 부분인 키가 크다. 이 안에서 이제 서술절 안에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밑줄 그은 부분을 전체 하나의
묶음, 하나의 덩어리로 봤을 때는 눈하는이 주어가 되고 키가 크다가 서술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번의 주어 서술어 관계가 나타나기 때문에 서술절이 나타나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인용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인용절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인용한 것이 절의 형식으로 안겨 있는 것으로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양을 바꾸지 않고 큰 따옴표와 인용의 조사 라고를 사용하는 직접 인용과 두 번째, 이제 했던 말을 간접적으로 가지고 오는 간접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마침표 찍고 큰 따옴표 쓴 다음에 라고 조사를 붙인 이 경우는 직접 인용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예문 그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 이 경우에는 큰 따옴표 없고 마침표 없고 조사는 고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가 간접 인용이라고 합니다. 최종 정리입니다. 자, 우리의 말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나는 혼문장과 두 번 이상 나타나는 겹문장, 겹문장에 다시 이어진 문장과 아는 문장이 있죠. 자, 크게 보면 이제 혼문장과 겹문장으로 나뉜다. 그리고 겹문장에서 이어진 문장은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뉜다. 또 아는 문장은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을 아는 문장으로 나뉜다 입니다. 자, 이 책에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까지 문장의 짜임과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